평생을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온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아내와 함께 보낼 평온한 노후였죠. 그런데 전원 속에서의 꿈 같은 생활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매경색 직전의 몸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박만수 씨. 올해 67살이신 분이죠. 만수 씨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30년. 그가 소방관으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연기 속에서, 때로는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왔던 세월이었죠. 젊은 시절엔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어디든 달려갔고 위험한 현장에서도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어요. 손목 시계를 찰 때마다 느껴지는 화상, 자국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식 날, 동료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만수 형, 이제 편히 쉬세요. 후배들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평생을 바쳐온 일을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영희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네. 영희 씨는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함께 살아온 4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을 새겨 놓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뭘 하고 살까? 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산에서 살면 어떨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말하자 영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전원 생활 말이야? 응. 조용한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전원주택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아름다운 집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벌써 산속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여기 어때? 강원도 평창이네. 와, 정말 예쁘다. 연못도 있고 잔디밭도 넓고. 늦은 밤까지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그들은 서로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낼 여생을.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엔 벽난로 앞에서 차를 마시는 삶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어요.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대금을 합치면 14억 원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9억에 팔고 만수 씨가 받은 퇴직금 5억을 더해서 말이죠. 그들에게는 충분한 목돈이었어요. 드디어 찾아낸 집은 강원도 평창 외곽의 목조 펜션이었습니다. 4억 원.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사진으로 본 그 집은 정말 완벽했어요. 주변으론 울창한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고 앞마당엔 작은 연못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꿈 같아. 영희 씨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본 집은 사진보다도 더 아름다웠어요.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은 포근해 보였고 거실 한가운데 자리한 벽난로는 로맨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이 집 주인이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곳곳에서 주인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창문마다 걸려있는 하얀 커튼, 부엌 한쪽에 자리한 화목난로까지. 계약을 마치고 이사 오던 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박스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 집이야. 트럭에서 짐을 내리며 만수 씨가 웃었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살림들이 산속집으로 들어가니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열기가 거실을 채웠어요. 정말 좋다. 영희 씨가 만수 씨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런 게 진짜 삶이지. 창밖으론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공기가 정말 달라. 영희 씨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공기 마시면 10년은 더 살 것 같아. 만수 씨도 기지개를 켜며 웃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아침 햇살에 물들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오후엔 텃밭을 가꾸며 보냈어요.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말 완벽한 전원 생활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주 동안은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은 인자해 보였지만 눈빛이 어딘지 예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만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지만 이장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이사 오셨으니 마을 일에도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장님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을 방범대 근무표였어요. 여기 보시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밤에 순찰을 도는데요. 만수 씨도 한 달에 4번 정도는. 순찰을요? 만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온 건데 밤에 순찰까지 돌아야 한다니요.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을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70이 넘은 분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장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내일이 마을 회의 날인데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인사도 해야 하고요. 만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의에 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는 했지만 시선이 어딘지 차가웠어요. 외지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면 돈 좀 있으시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시네. 그 집 사려면 돈이 좀 들었을 텐데. 대화할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돈 많은 도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외지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만수 씨와 영희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왠지 불안해. 왜? 사람들 표정이 우리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 만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환영보다는 경계심이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부터 밤늦게 집 앞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돈 좀 있다고 생색내는 꼴 좀 봐. 그니까 외지 놈들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영희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여보, 들려? 응, 들려. 만수 씨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괜히 일을 크게 만들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폭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내리는 거야? 창밖을 내다본 영희 씨가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만수 씨는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집 앞 길이라도 치워야 차를 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헉, 헉. 30분도 안 돼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67의 나이에 이런 중노동을 하기엔 체력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병원도 마트도 갈 수 없거든요. 2시간을 넘게 삽질을 하고 나서야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만큼 길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눈이 길을 메워버렸어요. 이걸 매일 해야 한다고? 만수 씨의 허리는 이미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목재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집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여보, 난방이 안 돼. 영희 씨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영하 5도였어요. 만수 씨는 서둘러 보일러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기계치인 그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리 기사를 불러야겠어. 하지만 전화를 해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서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죄송합니다. 장비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할 수 없이 벽난로와 전기 히터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의 난방비는 상상을 초과했어요. 한 달 전기요금이 9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말이 돼?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만수 씨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인천에 살 때는 겨울에도 20만 원 안팎이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집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고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처마가 삐걱거렸어요. 여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영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만수 씨가 달려갔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붕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 만수 씨는 사다리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눈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위험해. 내려와. 영희 씨가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결국 지붕 수리업체를 불렀지만 출장비와 수리비를 합쳐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파산하겠어. 만수 씨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 온 지 반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벌써 1,000만 원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영희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추위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나 미칠 것 같아. 매일 추위에 떨고 눈 치우고 돈 나가는 것만 보고. 영희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봄이 오면 나아질 거야. 만수 씨가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겨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그때 만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전원 생활이 얼마나 안일한 환상이었는지를, 도시의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듬해 2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왼쪽 팔에는 저림 증상이 시작됐고요. 여보, 여보. 영희 씨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지러워. 팔이 저려. 영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TV에서 본 뇌졸중 증상과 비슷했거든요. 119를 불러야겠어. 하지만 만수 씨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119 부르면. 그제야 현실이 떠올랐어요. 이곳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최소 40분은 걸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읍내 병원으로 가자. 하지만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지러움 때문에 운전은 위험했거든요. 결국 마을 택시를 불렀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택시가 도착했어요. 어서 타세요. 택시기사가 상황을 보고 급히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읍내 병원까지는 또 30분이나 걸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팔이 계속 저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1시간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만약 정말 뇌졸중이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뇌졸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하신 것 같은데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밀검사가 어려우니까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큰 병원이요? 네. 최소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가셔야 검사가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왜? 병원도 멀고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만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응급실 가는 것도 2시간이 걸렸거든요. 며칠 후 영희 씨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병원 다니고 있어. 뭐? 우울증 약 먹고 있어. 여기 와서부터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만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요. 왜 말 안 했어? 당신도 힘들어 보이는데 내 얘기까지 하면.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나 봐. 아니야.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야. 이렇게 힘들 줄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혹할 줄 몰랐다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수도관이 터져서 바닥 공사를 해야 했고, 지붕 누수 때문에 방수 공사도 다시 해야 했어요. 수리비만 800만 원이요? 업체에서 나온 견적서를 본 만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바닥을 다 뜯어내야 해서요. 그리고 지붕도 부분 교체가 필요하고, 설상가상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얼마나 필요한데? 1억만. 정말 죄송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전화를 끊고 만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집 수리비와 생활비로 나간 돈을 제외하면 남은 게 얼마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영희 씨에게 말하자 그녀도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우리 살 돈도 부족한데, 그래도 아들인데. 결국 1억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통장 잔고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4월 어느 날 만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자. 정말? 이 상태로는 못 버텨. 돈도 떨어져 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얼마에 내놓을까? 3억 5천만 원 정도? 원래 4억에 산 집이었지만 수리할 곳이 많다 보니 가격을 조금 낮춰 잡았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단골집은 원래 매수자가 별로 없어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만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부동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2억에 파실 생각 없으세요? 2억이요? 네,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하고요. 만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가격의 절반이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을 더 기다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억 2천만 원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만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꿈이었는데 영희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집 앞 정원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봄에 심었던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실패한 건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비싼 수업료를 낸 거지.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일단 인천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짐을 다 싸고 차에 실으며 만수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꿈 같았던 산속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인천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9억에 판 우리 아파트가 지금 13억이라고? 부동산에서 확인한 시세의 만수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 이 지역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다시 살 수는? 네, 그때 가격으론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결국 다세대 주택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13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영희 씨가 좁은 거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속의 넓은 집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도 따뜻하잖아. 보일러도 잘 되고 병원도 가깝고. 만수 씨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첫날 밤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위층에서 뭘 하는 거야?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같은데. 산속에서는 새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도시의 소음에 다시 적응해야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어요. 무엇보다 응급실까지 택시로 5분이면 갈 수 있었죠. 그래도 여기가 낫네. 영희 씨가 마트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도 동감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 씨는 인천시민안전체험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소방관 출신이시라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체험관 직원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첫 봉사활동 날 만수 씨는 어린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소방관을 했던 할아버지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불 끄는 거 무서웠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 아이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만수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영희 씨도 주민센터 독서교실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도 가져다 줄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치유가 됐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맞아. 산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몇 달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니어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귀촌 실패담을 주제로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은퇴 후 귀촌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강 당일, 강당에는 50여 명의 중장년층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촌에 실패해서 10억을 날린 전직 소방관입니다.
솔직한 첫마디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설렘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힌 과정, 그리고 포기하게 된 이유까지요. 가장 큰 실수는 준비 없이 감정만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어요. 60대에 눈 치우고 집 수리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귀촌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해보라는 뜻입니다. 일단 주말 농장부터 시작해보세요. 특강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저희도 성급하게 결정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이 강좌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그런가? 응.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많잖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후회해? 뭘? 귀촌했던 거. 만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 뭘?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 특히 나이가 들면 더더욱.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산에서는 우리만 있었잖아. 여긴 이웃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돼.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응.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몇 달 후 만수 씨의 이야기는 유튜브에 올라가 1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어요. 부모님 설득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현실적인 조언 정말 도움됐습니다. 만수 씨와 영희 씨는 이제 진정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산속에 화려한 집은 없지만 따뜻한 이웃들과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죠.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돌아 여기까지 왔네.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가 그들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수 씨와 영희 씨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